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게 굉장히 좋은 기사 아니면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세야 안녕입니다. 사실은 전세가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제도이긴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월세를 이제 내가 임대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차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 전세가 이자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였던 것들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전세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요즘에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임대차 3법이 또 있고요. 사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어떤 혁혁한 그러한 공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역시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임대차 3법에 따라서 2+2 그다음에 또 상한율 5%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정적인 어떤 거주의 형태들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급격하게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함에 따라서 다른 한두 명만 그렇게 한다면은 이쪽에서 이탈하거나 튕겨 나가는 그런 그 전세 주택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집들이 상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받으면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세가가 오름에 따라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또 약간의 어떤 갭 투자 현상들도 분명히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시 자본 환원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중에 3억이 전세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샀더니 3억이 다시 전세를 줬더니 나에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되돌아온다. 그 3억 가지고 또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에서는 너무나 좀 정말 귀염귀염한 그러한 수익률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 맡겨서 예금을 받아서 예금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5천만 원 정도만 그 보증금을 내가 받고 2억 5천에 대해선 은행에 예금해봤자 그다지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니까 2억 5천에 대해서 월세를 받으면 어쨌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한 최소한 4%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거니까 월세 전환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면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본 환원율의 하락에 따라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다가 임대차 3법, 임대차 5법이 들어가면 여기에 약간은 좀 살짝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지들 중에서도 전세 물량이 너무 없다. 몇천 세대 되는데 전세 물량이 한 개,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세 수요자 입장에선 완벽하게 매도자 우위의 시장,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어차피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인근에 부동산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나는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에 대한 매물을 내놓을 때 내가 내놓는 전세에 놓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소유주 임대인의 어떤 수수료는 당신들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못 주겠어. 나는 조금밖에 못 주겠어. 아예 안 주겠어. 알아서 해. 너 말고도 당신 중개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이제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한율 5%를 얘기한다면 전세를 만약에 2+2 이렇게 한다면 2년 단위로 5%씩은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는데요.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려서 5% 올린다. 그럼 전세가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5% 올리면 3, 5, 15 한 1,500만 원 정도 올리면 2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은행 금리도 싸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5% 올리면 그건 또 약간 수익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안 받고 월세 계속 받겠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월세로 이탈을 하고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기사들을 한번 인용을 한다면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전세값 상승 역대 최고, 월세 시대 온화. 뭐 저랑 비슷한 어떤 논조를 가지고 있고요. 윤곽 잡힌 임대차 3법, 패러다임 변화 예고, 7월의 전망 지수 131.9. 그러니까 전세 뭐 지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세 전망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균형이고 그다음에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인데 131.9면 어마어마합니다. 매매 지수도 이 정도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강북 신축이라든가 수개월 내 어떤 그러한 뭐 1억 이상 상승을 했다. 상한제 도입 시에는 월세 전환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 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 KB 뭐 리본 자료를 아마 재편집해서 이 기자분이 쓰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131.9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100이 이제 기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이것들이 보니까 4월에 105, 그 다음에 5월에 109.3, 그 다음에 6월에 129.9, 131.9. 뭐 8월 때도 이것이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또 7, 8월 같은 경우에는 또 방학에 따라서 또 뭐 학원이라든가 또 학업 때문에 또 전세를 또 구하는 어떤 그런 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상당히 더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급등하다. 그래서 뭐 1억 이상 상승도 허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정말 이게 뭐 전세가 1억 오르는 게 단순하게 몇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일주일 사이에 2주일 사이에 오른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을 사서 살거나 내가 자가 그 보유, 자가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뭐 내가 뭐 사는 것은 또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두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기가 싫다, 또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마도 뭐 전세를 계속 올려주는 것들은 힘들 것이고 오른다 하더라도 오르는 그 가격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엔 아마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전에는 월세 사는 것이 금리가 뭐 10%대, 20%대, 뭐 2부 이자 막 이런 식으로 월세 금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월세 금리도 예금 금리의 하락에 따라서 동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월세 가격도 많이 그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도 어떻게 보면 좀 살만하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아마도 이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시장은 이제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제 과도기 현상으로서 반전세 반월세들은 지금보다도 약간은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완전 월세 시장으로 가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구한말 시대부터 있었던 전세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좀 있고요. 뭐 저금리 시대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 환원율의 하락에 따라서 내가 뭐 보유한 어떤 전세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한 굴릴 수 있는 용처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집주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 월세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전세가 소멸이 되고 월세 시장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내가 뭐 행동을 해야 될지 잘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상적인 내용들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에는 앞서 처음에 시작했듯이 전세 시장 또는 전세 이제는 안녕 작별을 고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또 흥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